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하지 말라. 그 한마디 하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 안 되겠구나. 우리가요 저기 6월 항쟁 때도요 사실은 그 시민들이 넥타이들이 가담했기 때문에 그게 성공했거든요. 저는 그런 거거든요. 그다음에 저기 부마 사태에서도 사실은 그게 뭐 광주도 마찬가지고 부마 사건에서도 그 자갈치 시장도 이런데 그 상인들이 가담했기 때문에 이게 김재규가 박정희를 쏠 수가 있었던 거예요. 일반 시민들이 가담한 게 그만큼. 그러니까 학생들이, 젊은 나이의 학생들이 데모하는 거다고, 나이도 교수가 하는 거다고 차이가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물론 신중하게 움직이는 해야 되지만은 몸을 사리잖아요. 몸을 사려야 될 사람들까지 나섰다. 그거는 이제 정권이 끝난 거죠. 그래서 하야를 하고, 국회에서 대통령 재선거를 하고, 내각제하기로 결의를 하고, 그때는 이제 국무총리가 없어서 이광욱 때 국무총리 없어졌거든요. 그래서 허정 수석 국무위원이 권한대행하고 28일 이기고 일가는 이제 그래서 자살하고, 자살하는데 이 애들이 이제 도망갈 때 청와대로 도망갔어요. 그래서 대통령한테 가면 살 줄 알고. 근데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큰아들인 그 이강석이가 그 현역 장교인데 총 가지고 가서 다 쏘아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고 죽은 거죠. 그런데 이제 뭐 믿을 때는 아무도 없잖아요. 그러고 5월 29일 날 아까 사울님이 하야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청와대에서 있다가 미국하고 비밀리에 교섭해가지고 나 하와이 가서 살게 해달라. 하와이로 도망가서 65년입니다.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이가 엄청 많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현직에 있을 때랑 더 빨리 죽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 물러나고 그러면 좀 마음을 비우니까 좀 오래 산 거죠. 물론 소우스럽겠지만. 저는 그래서 우리 일광학 때 우리 이승만 선생이 하는 살아가는 모습은 저렇게 살아도 정말 안 되겠다. 그 양반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한데 기독교인으로서도 참 엄청난 원점을 남긴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총선거를 실시한 이때 총선거는 헌법 말이 개정이지 사실 제정이랑 마찬가지인. 왜냐하면 재헌헌법이란 게 또 1차견, 2차견이라는 게 이승만이 지 멋대로 한 거거든요, 전부. 그러니까 이때 1960년에 한 총선이요. 이것이 진짜 그 재헌국회였다 이런 이야기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근데 이 양반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전부 개정을 안 하고 그 이승만이 만들어 재헌헌법에도 누더기를 씌웠어요. 그럼 몇 조에 몇 그래서 가지고는 붙여가지고 그리고 부분 개정을 한 거죠. 부분 개정하면서도 완전 내각제로 고쳐가지고 이제 수상이 그러니까 총리가 정권을 다 잡고 대통령은 상징적 권한만 수행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또 그때 신설했어요. 그 다음에 또 그때 함께 지방자치 해가지고 또 직선제를 했는데 물론 직선제는 그 전에 자유당 때도 뭐 말로는 한다 그랬어요. 근데 한 번도 실천이 됐거든요. 근데 여기는 헌법을 다 박아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군은 지방자치단체 아니었어요. 그래갖고 시와 읍면이 자치단체인데 그 읍자 면자까지 전부 국민들이 뽑도록 그렇게 헌법에다 박은 거죠. 그래서 개헌 골자는 기본권 강화, 내각제를 채택하고 또 정당을 헌법에다 집어넣었어요. 정당이 중요하다. 법관은 또 선출제. 뭐든지 선출제 여기는. 헌법에만 설정하고 선관위도 헌법기관하고 경찰은 중립선, 지자체장 직선. 그 이제 대통령이 그때 구파인 윤보선. 그러니까 또 이게 당을 정권을 줘놓으니까 이것도 쪼개져서 두 개로. 이게 뭐 정권 주면은 이렇게 항상 그 권력 맛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봐요. 그래가지고 심파구파 나눠가지고 정권은 심파가 우세해가지고 장면 총리라고 구파는 밀려가지고 대통령을 했죠.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그 4.19 때 발포한 사람들을 처벌하니까 뭐 처벌할 근거가 없다. 얘들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에 조금 우발적으로 부상가 생긴 건데 이것도 처벌하냐 뭐 있다고 소리 하니까 이거 무조건 처벌한 조항을 법을 만들어라. 이건 소급입법이다. 소급입법 왜 안 돼요? 헌법에 소급입법 못하겠다. 그럼 헌법에서 집어넣어라 헌법에다. 그때 헌법 부칙에다가 이것들은 소급 처벌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넣었어요. 또 개헌 한번 늘어난 거죠. 민주당이 이제 내분이 일어났고 이때 민주당 정권이 완전히 무능한 정권은 아니었어요. 장면 총리가 이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다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가 세운 게 아니고 장면 때 세웠어요. 근데 그걸 박정희가 슬쩍 가로채가지고 자기 다음까지 가로챈 거죠. 그래서 과거사 청산, 평화통일론, 민주개혁, 그리고 노조활동이 그때 개념을 이거 우리 정준영 선생님들은 그때 이광욱 때
이 교원론적 결성이 됐었거든요. 그리고 저 5.16 쿠데타 이후에 그 선생님들 제뼈 가서 정말 엄청나게 깨지고 나온 거죠. 다시는 노조 활동 입에도 못 담게 할 정도로 그래 박해를 한 거예요. 근데 이런 걸 전부 박정희는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킨 명분으로 삼는 거예요. 아, 이거 하나 장면전 마음씨가 좋아하고 그런지 무능해서 그런지 막 데모하고 이런 거 하나도 막지도 못하고 막 사회가 개판인데 누군가가 좀 잡아줘야 될 거 아니냐. 근데 항상 그 사회에는 또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입니다.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, 사실은. 근데 저는 그러다가 생각이 다르고 우리보다 좀 수준이 떨어지고 한심한 생각을 가진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막 욕하고 저거 인간다면 빨리 뭐 쌀 축내지 말고 빨리 죽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부을 게 아니라 그 양반들 또 포섭을 해야 됩니다. 저는 우리 이제 장인이 태극기 부대 비슷하신 양반이죠. 교회 장로거든요. 맨날 가서 아부 떨면서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저 태극기 부대가 다 좋은데 가짜 뉴스 같은 거 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.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. 나이는 젊은 사람들한테 뭔 본이 되겠냐. 그래서 어제 우리 장인이 상당히 돌아섰어요. 그러니까 나이 든 양반들 배척하려고 하지 말고 저 양반들 왜 저렇게 했을까요? 그 양반들 그것이 자기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. 그 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 5.16 쿠데타는 박정희 일파가 정권을 성탈했다. 그때 3박자가 맞았는데 장면 총리는 저 수도원으로 도망가 버렸어요. 그 다음에 윤보선은 대통령인데 장면한테 정권 뺏기 분풀이란 거죠. 그래가지고 쿠데타군 들어오니까 아, 올 것이 왔구만. 그 양반이 딱 한마디 그래요. 올 것이 왔구만. 이거 너네들이 온 게 당연하다는 거죠. 여기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? 미국도 이건 자기들 기준으로 하면은 이건 당장에 그때 작전권이 전작권이 미군한테 있으니까 전작권 도망했더라도 이거 뭐 군대가 반란 일으켰는데 당연히 진압을 해야죠. 미국 하나에 보니까 야 이거 뭐 저 군인들이 들어와서 약점을 가져놓으면은 약점을 가진 정권은 컨트롤하기 쉽죠. 그런 생각이겠죠. 그래가지고 아 이것들 군인들 굉장히 단순한 놈들 거기다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약점까지 가진 놈들 아 우리가 상대가 아주 쉽겠구나. 무긴 회피하지 않았나. 이건 저 강사의 개인적인 견해니까 역사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. 결국 권력욕과 군부의 갈등. 이승만 못지않게 박정희도 권력욕의 화신이에요. 근데 그걸 갖다가 사회 언론과 정부의 무능을 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. 이 국가 비상조치, 재건 비상조치고 이게 법의 탈을 써서 이게 법이죠. 근데 이건 헌법보다 더 무서운 그 왕조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. 뭐 명분은 좋은데 뭐 국회도 그냥 전부 국회 권한도 국가적인 최고위에 간다. 기본권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. 그다음에 또 웃기는 게 이 국가적으로 군인들로 하는데 의장 부장이 사고가 나면 최연소인 사고 국회의원이 그 최고위원이 그 직무를 되는 어느 조직이나 그 의장은 제일 연장장 하는 게 맞거든요. 의장 권한 대행이든 누구요. 그리고 같은 값이면 연장장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최연소.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? 그 앞뒤 분가 못하고 누군지 김영욱이 같은 사람, 뭐 차지철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권한을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회가 여기서 이게 진짜 여기죠. 상임위원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은 하고 뭐 대통령 이런 게 이제 처음에 윤보선도 대통령으로 사다가 자기 아마 이용당 같으니까 이제 사임을 해버리죠.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이 고려되면 이제 이걸 국가재건 최고의 부의장 뭐 이런 순으로 권한대행 이런 조항들 넣어놓고 여기 이제 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건데 이제 역사적인 뭐 기록에 하고 뭐 사법에 의한 행정권 대감도 최고네요. 대법원자 대법원 판사도 최고 국가재건 최고에서 결정하고 도지사 이런 것은 또 내각이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국가재건 최고입법은 법의 탈을 썼지만은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이고 내용은 정말 이게 법이라고 하거나 민주주의 사회 국가에서는 이런 게 나왔다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이것이 또 역사를 베풀어진다고 전두환이가 똑같이 수법 100개 먹습니다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요 박근혜도 뭐 이명박이도 다 그냥 대통령까지 지냈으니까 좀 뭐 여생이라도 편하게 해주자 하고 싶은데 그거면은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 싶어가지고
박근혜 불쌍하죠. 자기 엄마 아빠 다 그냥 총에 맞아 죽고 뭐 어떻게 하다가 공주같이 크다 보니까 세상 국정은 대통령이 되고 공주등으로 하다가 적골을 당한 거죠. 불쌍하게 돼요. 불쌍하기도 한데 어쨌든 저런 걸 불쌍하다고 봐주면 되겠냐. 이게 또 대풀이 될 것 같아. 박정희 때 한 걸 철저히 못하니까 또 전두환이가 똑같이 100개 먹었지. 전두환이를 우리가 과연 제대로 취재를 했냐. 그것도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YS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회를 척결하는 바람에 우리가 군사 쿠데타가 날 염려는 거의 없어진 거죠. 하나회 척결 안 했으면요, 우리는 끊임없이 쿠데타에 망리에 휘달려. 걔들 뭐 촛불 시가 더 나면 무조건 그 기무사가 봤잖아요. 기무사 가는 거. 근데 하나회 같이 이렇게 쿠데타 일으키면 사조직이 없기 때문에 못 일으킨 거죠. 그러니까 YS가 뭐 일부에서는 제일로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IMF를 가지고 온 바보 같은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역대 대통령에서 1등 뽑으라면 YS거든요. YS가요 하나의 척결한 그거 그때 목숨 걸고 한 거거든요. 그럼 군인들이 들어와서 저 쏴 죽여버리고 그때 다 다시 해버리면 할 것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YS는 나를 죽이고 국민들한테 지지 얻을 수 있는 거 봐라. 난 장면까지 안 넘어가. 난 니네 총거 쏴주면 죽겠다. 그런 심정으로 간 거예요. 그리고 금융실명제 해가지고 뇌물 같은 거 방지도 얼마나 큰 효과를. 그 아무나 못한 거거든요. 그 무대포 정신이 있는 우리 YS 아니면 할 수가 없는. 저는 YS의 그 무대포 정신을 존경하는데 무대포는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고 국정의 세밀한 부분은 무대포로만 안 되죠. 우리 YS가 참 그런 분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미숙한 군인들이 통치됐으니까 나라가 되겠냐. 그리고 뭐 박정희 치부를 가기 위해서 이게 원래 옛날에 빨갱이였잖아요. 그러니까는 반공을 맞다니 엄청 강조합니다. 그 다음에 친일파였는데 자기가 친일파인데 독립주의자도 포상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일부하고 내내 뭐 쓸데없는 장난하고 일본법을 갖다 베껴 쓰고 있었죠. 일본법 번역해서 쓰고 있었는데 야 이거 우리가 일본 독립한 지가 언제인데 말이야. 다시 다 만들어. 그래갖고 일본법을 번역해서 우리나라 법으로 다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. 그런 여러 가지,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친일반이라는 걸. 근데 그게 간단하게 그 대일, 그 한일협상, 일본하고 한일협상 하는 거 바로 본색이 드러나 버린 거죠. 그리고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또 해가지고 하는데 이 양반은 이제 빨리 실적을 해가지고 자기가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빨리 환심을 해야 되니까 실적을 빨리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우리 옛날에 시골에 이제 형제들 많으면은 잘 되려면 한두 골라 거기다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농사나 되라고. 형이 잘 되면 너네 형들한테 붙어서 살아. 그러니까 똑똑한 놈만 챙기는 거죠. 박정희가 천태가 그거죠. 뭔가 똑똑해 보이는 놈. 그러니까 재벌. 그 다음에 뭐 농업은 다 팽개치고 제조업. 시골은 다 팽개치고 도시 위주. 그러니까 불균형 성장률은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, 공개적으로. 그러니까 싸게 놀아놓은 놈들은 아예 제껴놓고 너네들은 뭐 굶어 죽든 말든 같이 못 가겠다. 그러니까 뭐 성과는 빨리 났죠. 성과는 났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양극화한 이런 모든 문제들의 원조는 박정희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정말 역사에 또 잊을 수 없는 사실. 불균형 성장 안 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대만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. 대만도 똑같은 그 권위주의 정부인데 대만에서는 균형 성장을 채택한 거예요. 그러니까 속도는 우리가 늦었죠. 대만에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부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제 못 가는. 이 불균형 성장을 하니까 우리가 부자를 볼 때 너는 권력에 결탁해가지고 뭔가 특혜를 얻었거나 네게 아버지가 금수저거나 네가 금수저거나 아니면 로또로 샀겠지. 이렇게 하면 네가 노력해가지고 정당에서 이렇게 부자 될 수가 없다. 미국 사회는 그 오바마 케어 같은 거, 오바마 케어가 뭐예요? 그 건강보험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거 건강보험 사각지는 사람들 몇 천만 명 구제해준 게 오바마 케어인데 그걸 트럼프가 없애버렸거든요. 미국에서는 가난한 것은 네가 잘못해서 가난한 거고 부자들은 존경받을만 하다 이거예요. 세금도 많이 내고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를 존경합니까? 미국에서는 부자가 존경해요. 존경받아요. 우리 존경받을 줄 알죠. 워렌 버핏이나 그러다 보면 자기 번 돈 다 90%씩 다 사회에 시사해버리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다가 돈 번 그 방법부터가 아까 말한 대로 권력에 결탁했거나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로또 전 재산을 털어서 로또를 하나 맞았거나 이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 뭐 혹시 뭐 누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돈의 취급받아 가지고 부자들이 존경을 못 받아요. 이것도 큰 문제인 거죠. 그 다음에 민정을 하기 전에 또 엄청나게 장점 이거는 뭐 그 당시에 뭐
또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공화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뭐 막 무슨 증권 파동을 일으키지 않나 뭐 사분 폭리 사건이나 뭐 자동 뭐 캐머라 자동차 사건 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. 또 여러 지금은 우리가 이게 과거 사회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런 참 질곡의 역사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승리 내지는 영광의 역사를 받아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. 이거 다 지나간 일인데 뭐 해서 뭐하냐. 이 시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다 자행이 된 거예요. 국가 권력의 이름. 또 국가재건회의는 또 국회를 대신해서 엄청나게 많은 법을 987건에 제정했어요. 되게 강령도 이렇게 하고. 그러니까 그 민정위원회 대선연법 만들고, 중앙정부 만들고, 신부적, 도저공부 다 구속하고, 정치활 정합법, 정치가 뭐 각종 의혹수가는 거. 3년에 분쟁을 했는데, 뭐 경제상은 전혀 개선이 안 됐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항공헌법을 확정해가지고 발의했는데, 이때는 이제 그 학자들 동원을 만들었어요. 약간 어떤 선생님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. 근데 맞습니다. 미국 영향을 받았어요. 왜냐면 뭐 문홍주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,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때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. 그래서 기본권장을 대정하고 극단위 정당국가, 단원제 국회,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고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 채택을 어떻게 하죠. 그거 이제 63년 8월 30일에 드디어 박정희 지나가면서 나 같은 불운한 군이 다시는 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전두환이 나타난 거죠. 전두환이는 누가 총으로 안 쏘았으니까 이게 이제 감옥살이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참 그게 저는 참고로 그 박정희한테 임명장을 받았거든요. 공무원할 때. 근데 저 박정희도 막 대학교 때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 되게 싫어했거든요. 그 10월 미치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는데 저 인간이 어떻게 헌법을 이렇게 고쳐놓을 수가 있냐 가지고 막 고등학생인데도 막 공부하기 싫은 거